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두 분이 오신 김에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요런 기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새로운 기술. 그런 위험하다? 위험한 기술? 위험한 기술이 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실 모든 기술에는 위험성이 그렇죠. 네, 상존하긴 한데. 이 모바일 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맞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각한 맞아요. 수막한 모바일. 스마트한 모바일. 네. 저는 사실 좀 즐거웠던 경험이 즐겁다라고 하기는 또 딥페이크 AI 우리 성범죄 문제 터졌을 때 중국의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 연락을 했어요. 왜 연락을 했냐면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뭐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딥페이크 AI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프레임워크들을 자기네들이 깃허브에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들을 좀 너네도 갖다 쓰거나 너네들이 연구 좀 이어받아서 해도 되고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요청들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너무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이걸 동아시아 여성들이 다 겪고 있었던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졌지만 그래서 실제로 듀얼 디펜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중국의 여성 연구자이시고 그분이 개발하신 게 사진을 갖다가 딥페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본 사진에 이미 조작을 가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미지만 그 AI가 학습해서 합성을 할 때는 그걸 방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성이 안 되게끔 하는 엄청나다. 네, 애초에 합성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합성이 되더라도 좀 다른 얼굴로 합성이 되게끔 하거나 그리고 둘 다의 경우에서 워터마킹은 꼭 심어서 누가 어디서 어떤 기술로 지금 딥페이크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합성한 이미지에다가 심게 해서 이제 AI가 그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 지금 이거는 누구 IP로 누가 어디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로 딥페이크를 시도한 영상이다라는 것을 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서비스화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성 연구자들이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상용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냐면 이 딥페이크를 방지하게끔 원본에다가 그런 걸 심는 것도 AI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노트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의 노트북으로는 그런 AI를 돌릴 수 있는 GPU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원본 이미지를 그 AI를 적용을 해서 올리려면 이 노트북의 성능이 그 AI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겠죠. 제 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GPU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메타라든지 이런 서비스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GPU AI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AI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미리 탑재를 해서 자기네 필터를 씌우면 그게 그렇게 방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해주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겠죠. 물론 싫어하겠지만. 그럴 때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딥페이크는 AI의 하나의 적용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AI는 엄청나게 육성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성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할 건지 이제 제어하는 기술도 같이 그 기술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게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오케이 메타에서 사업할 수 있지 유튜브에서 사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딥페이크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듀얼 디펜스 네. 기술을 탑재한 상태에서 해야 돼. 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도 그 국회에 계실 때 불법 촬영 관련해서 소소형화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술과 연결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의 영상과 존재를 디지털화하는 그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그 초소형 카메라의 형태로 자꾸 이제 잠입돼서 그런 불법 촬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초소형 카메라를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범죄에 사용된 어떤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 이걸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기재위에 있었으니까 관세청이 저희 소관이에요. 네. 그러면 통관 부호 이런 거를 이제 관세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물건들에 있어서는 그 부호를 따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코드 넘버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맨홀 뚜껑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초소형 카메라도 그러니까 초반에 그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화 됐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초소형 카메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 아닌데 왜 안 하냐를 가지고 4년 내내 옥신각신 싸웠지만 제대로 결국엔 답을 안 했어요. 너무 끝까지.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너무 지난번에 피해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언론화된 거였는데 그 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 세입자가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집주인이 화장실 휴지통에다가 그걸 설치했잖아요. 초소형 카메라를. 근데 그런 건 정말 그 진짜 사람이 육안으로 뭐 그 불법 촬영물 알 수 이거 없죠. 한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영역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네. 정말 그거는 입법도 필요 없고 그냥 관세청이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국회에서 질문해줘야 될 텐데 질문할 사람이 없네. 질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어떡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계속 장혜영 의원이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네,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일단 바라고요. 네, 사실 기술 문제는 계속 저희가 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반복이어서 좀 우리 다른 논리를 탑재해야 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김한희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구하지 말자고 글로벌적으로 합의하는 연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성범죄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드는 생각이 이 딥페이크 AI는 논문들을 보면 딥페이크 AI를 트래킹하는 논문, 딥페이크 AI를 트래킹하는 논문을 파회하는 논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쌍방으로 나오거든요. 여긴 계속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파회하는 논문들은 이게 파회됐기 때문에 너네가 다시 내라. 라고 하는 거기는 한데 기술 발전을 크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쵸. 근데 파회하는 쪽은 계속 파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는 사람들,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딥페이크를 유포하는 법. 막 이런 것들을 얘가 교묘하게 우리는 아까처럼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걸 보안 취약점을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저걸 연구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조금씩은 국제적으로 합의를 늘리는 게 사실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쟁 로봇처럼 이게 조금씩은 약간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성범죄 쪽으로는 AI가 너무나 발전하지 않도록.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거여서. 다른 나라도 심각해요. 심각해지고 네, 있는 네, 거죠. 다른 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